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양다빈 마케터. 그리고 AMPM 글로벌 이한별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다빈 대리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죠? 오늘은 배너 광고에 대해서 이제 배너 광고가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매체 주제는 배너 광고에 대해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알려진 네이버 배너 광고나 아니면 카카오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구글까지. 근데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이제 매체의 배너 광고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배너 광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배너 광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DA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DA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DA란 디스플레이 애드버타이징의 줄임말로 이제 배너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의 형태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광고 형식이면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의 이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배너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핸드폰 같은 거를 보았을 때 좀 광고 형태로 노출이 되는 그런 배너 형태의 그런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왜 배너 광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검색 광고의 의도랑 그리고 배너 광고의 의도가 좀 엄연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 광고를 1차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너 광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빈 대리님께서 이제 배너 광고가 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배너 광고의 경우에서는 이제 검색 광고의 단점을 이제 벌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매체인데요. 이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브랜드를 알고 있거나 구매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구매를 한다면은, 배너 광고의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듯이 이제 노출되는 형태로 이제 온라인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뭐 간단한 타겟팅이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게 너무 범위가 좁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노출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타겟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너 광고로 인하여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하기에는 정말 유용한 그런 광고 매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 하나만 집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 이후의 매체를 확장을 하실 때는 업종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SA 매체에서 이제 DA 매체로 매체 확장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매체별로 이제 이용자 수나 이제 타겟팅과 정확도 같은 게 이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에 비해서는 이제 효율이 고르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에 있어서 이제 배너 광고가 브랜딩 광고로는 저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다빈 대리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준비해 오신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포털 배너 광고와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텍스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매체에 대해서 이제 포털 배너 광고와 네트워크 배너 광고로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먼저 포털 배너 광고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노출되는 광고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이용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배너를 노출시키는 형태예요. 이제 네트워크 배너의 경우에는 이제 모비온, ADN, 리얼클릭, 크리테오, GDN
등이 있으신데 이제 여기서 알고 있는 매체들이 있으신지 다들 네트워크 배너는 이제 다양한 구자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끔 이제 구글이나 이런 언론사를 봤을 때 여기 옆에 뜨는 그런 구자들을 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네트워크 배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포털 배너 광고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체에 대한 이름 명칭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매체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털 배너. 포털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먼저 카카오 배너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카카오 모먼트라는 그 카카오 배너 지면이 있어요. 네. 가장 핵심적인 메인 카카오 모먼트의 이제 가장 메인 핵심 지면은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이렇게 이용자 수가 많다는 점이 저는 카카오 모먼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카카오를 딱 켜자마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텐데 이제 모바일 지면의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이제 배너 형태의 광고인데 우리가 카톡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계속 그 광고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브랜딩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노출량과 유입량을 목표로 하시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대부분 이제 카카오 모먼트를 선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유입량이나 아니면 노출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시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지 여기서의 전환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의 브랜딩이 되어져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은 완전 특가 할인 그런 소구점을 강조한 브랜드들이 많이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환율은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전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노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매체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카카오 모먼트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모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PC 하단이나 아니면은 다음 게재 지면에 노출이 되는 거고 카카오 비즈보드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카카오 채팅방 하단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 상단 쪽에 노출이 되는 배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카카오 그 배너 광고 유형에서도 모먼트와 비즈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나의 광고는 PC에서 어느 정도 PC에서가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은 모바일에서가 조금 더 효율적일지를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반에 효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두 가지 다 돌려보고 그 이후에 이제 효율이 조금 더 노출이 잘 되거나 아니면 클릭이 잘 되는 쪽으로 예산을 좀 치중을 하셔가지고 광고를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요거는 한번 지울게요. D 광고 안에서 일단 카카오 광고가 있는데 요거는 카카오 모먼트와 비즈보드. 네. 카카오 비즈보드가 있습니다. 재현팡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카카오 채팅방 모바일 상단 그럼 PC에서 노출되는 거고 다음 등 노출 바뀐 거 아니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번 다빈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SNS 배너 광고는 저는 이제 인스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스타그램 배너 광고는 먼저 매체 특징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경우는 사용자의 이용 시간이 길다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길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노출이 효과적이고 또 이미지와 영상처럼 다양한 형태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픽셀을 심어서 이미 한번 구매했거나 이탈했던 타겟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옷 관련해서 이제 검색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타겟팅이 잡혀버려가지고 한번 광고에 예쁜 옷이 발견했길래 거기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냥 고민하다가 다시 나왔는데 계속 그 광고, 똑같은 광고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별 대리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케팅을 하기 전에도 SNS로서의 구매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SNS의 광고 효과는 저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 기준으로 SNS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할 때 저는 일단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그 광고를 보고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효능이 어떻고 뭐 성능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크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리뷰만 보고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만 보고 이제 상세 페이지 너무 구성이 괜찮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고 그 리뷰나 아니면은 그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전자의 입장으로서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브랜드가 지금 쇼핑 검색 광고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메타 광고에서도 한번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배너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그 배너 이미지를 소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소재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이제 상품이 좋더라도 소재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클릭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유입이 안 되는 거고 유입이 안 되면은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메타 광고를 돌리실 때는 그 클릭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반응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테스트를 계속 해가면서 소재 변경도 해보시고 소고점에 맞는 그룹도 분리를 하신 다음에 충분한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효율이 좀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소재를 광고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제 경험상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재가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은 소재가 오히려 클릭률이 괜찮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그 사고에 박혀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많이 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재현팡님께서 비즈보드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비즈보드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환이 너무 안 나와서요. 비즈보드로 효율이 나오기는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는 브랜딩 목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좀 괜찮은 매체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서 이 광고를 많이 봤을 때도 보통 뭐 올리땡용 막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땡 같이 좀 빅브랜드 같은 경우에서의 그런 할인율, 특가 뭐 이런 거를 소고점을 크게 강조한 브랜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규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여기 비즈보드 광고에서 좀 효율을 뽑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전환이 주요 목적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비즈보드 광고보다는 그 업종에 맞는 다른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도 이제 어떤 네트워크 배너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뭐 그게 인지, 흥미 단계에 조금 괜찮은 배너 광고가 있고 브랜딩이나 아니면 전환이나 뭐 유입에 괜찮은 배너 광고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 부분이라서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일단 SNS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매체 이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SNS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일단은 노출되는 형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일반 소비자들도 스토리 올리잖아요. 스토리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네. 녹여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도 노출이 가능하고, 탐색 탭 같은 경우 그 돋보기 누르시면은 거기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게시글들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노출되고, 정말 자연스럽게 피드를 내리다가도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소재를 어떻게 트렌드 있게 그 녹여내가지고 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많이 호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NS 광고는 이제 대부분 많이 하는 매체로서 요런 것도 이제 배너 광고의 형태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로 이제 요즘 광고주분들 중에 이제 메타를 돌리시고 싶은 광고주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메타에 이용하는 주 고객층들 같은 경우 저는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3040 여성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인스타그램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뷰티나 다이어트, 육아, 반려동물 같은 이런 광고주분들이 계시면 이제 메타 한번 광고 진행해보자고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효율도 좋게 나온 적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객단가가 너무 높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그걸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까지 발생하기까지 그 클릭 빈도가 조금 많이 늘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요 매체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런 업종이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요건 한번 집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좀 상세하게 준비한 거는 이 다음 매체까지인데, 그 외로 이제 좀 상세하게 다른 네트워크 배너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ADN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네트워크 배너들이 이제 대부분 비슷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ADN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패널이 다양하다는 점도 있지만 온사이트 마케팅이 다른 매체에 비해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온사이트 마케팅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광고주의 사이트에 이제 유입된 고객들을 분석하고 그 고객들 관심사에 맞는 제품이나 콘텐츠를 노출시켜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게 만드는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ADN 같은 경우는 사이트 유입부터 탐색하는 순간, 이탈하는 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 광고를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이 전환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패널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품을 보다가도 노출되고 나갈 때도 노출되고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전환도 잘 나오고, 또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 페이지 체류 시간이 또 길어진다는 장점도 있는데, 따라서 이제 자사 홈페이지 구축이 좀 잘 돼 있는 광고주분들이라면 이제 ADN 이용하시면은 이제 체류 시간도 늘릴 수 있고, 추가로 이제 전환율도 높일 수 있다고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DN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요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네트워크 배너 광고나 웬만한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사몰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를 심어가지고 이런 이제 네트워크 배너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조금 활용을 못 하시게 돼가지고, 자사몰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들어올 때도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켜주고 이제 나갈 때도 뭐 끝까지 우리 자사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이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X 버튼을 누르려고 해요. 어떤 한 브랜드에 들어갔는데, 근데 X 커서에 가져다 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봤던 상품들이 지금 이 상품 언제까지만 할인인데 그래도 나가실 건가요? 라는 텍스트를 중앙에다 딱 띄워줘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언제까지 할인이라고? 근데 지금 나가면 못 산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심어주게끔 하는 게 이런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ADN만 있는 그런 효능이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체, 그러니까 네트워크 배너의 성질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그 매체
매체별로 갖고 있는 장점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크게 이제 카카오랑 그리고 SNS 그리고 ADN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지면에 노출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배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고 ADN.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저희는 사실 플랫폼 신규로 론칭하여 가입자 수 DB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라서요. 혹시 추천 주실 배너 매체가 있으신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집행을 해본 매체로는 SNS 메타랑 그리고 ADN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걸 딥링크 형태의 광고라고 하죠. 일단은 메타 광고 안에서도 이제 앱 광고가 가능하고 ADN 안에서도 앱 광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랑 플러스를 이제 구글 쪽에서 광고를 집행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혹시 스pen딩을 얼마나 두고 목표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진행을 했었을 때 소액으로도 집행을 해봤고 좀 고액으로도 집행을 해보았을 때 구글에서의 좀 효율은 괜찮게 나왔던 편이었는데 그분께서는 일단 스pen딩을 한 1,500에서 2,000 정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 광고 내에서도 딥링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신규 프로모션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나뉘는 게 이제 신규 고객, 가입을 새로 요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을 시키는 광고랑 그리고 이제 기존 그 앱을 다운로드 한 사람들한테 이제 앱에 대해서 신규 프로모션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광고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광고가 있기 때문에 메타 광고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신규 가입자 수 확보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구글 광고를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스pen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답변 주시기 앞서 일단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FA랑 그리고 그 외로 말씀 안 드렸던 게 GDN, ADN 말씀드렸고 모비온 추가로 리얼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잘 사용하진 않는 건데 TG도 있고 크리테오 맞아요. 크리테오까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GFA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이버에 노출되는 형태로 네이버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카카오 SNS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검색 광고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도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 여기서의 배너 광고 노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흥미 단계에 굉장히 좋은 그런 배너 광고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노출되는 지명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홈 같은 경우 보면 검색창 아래에 이제 저희가 메인보드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고정으로 노출되는 그 형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로그인 창 보면 그 아래 보시면은 계속 새로 고침할 때마다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롤링보드 형태도 있고 그리고 뉴스나 아니면 웹툰 이렇게 옆으로 넘기다 보면은 계속해서 뭐 스마트 채널 지면 아니면 그 아래 좀 보시다 보면은 계속 뜨는 광고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것도 스며드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추가로 저는 이제 그 밴드 관련해서도 그 네이버 GFA가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실 요즘 밴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부모님 세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GFA 이제 네이버 광고, 배너 광고 이제 노출을 시키면은 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제휴 매체라고 저희 파트너 매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네이버 GFA에서 전환이 발생하는 연령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0대 중후반에서 아니면 뭐 50대, 60대까지 전환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를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령층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하시다가 제가 좀 많이 이런 걸 주의 깊게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그러한 이제 연령층이신 분들이 어떤 핸드폰으로 어떤 걸 많이 보실까라고 보면은 웹툰 굉장히 많이 보시고 그리고 밴드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리다가 광고를 보시다가 좀 멈칫멈칫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타깃 연령층이 35세에서 뭐 50대, 60대까지 조금 타깃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GFA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GD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건 구글 광고라고 보통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구글이나 이제 관련된 제휴되어 있는 언론 기사 쪽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광고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각종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휴되어져 있는 커뮤니티에 이제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구글은 이제 쿠팡에도 어느 정도 제휴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 안에서도 이제 광고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특장점이 요거는 제휴되어져 있는 지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출량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GDN 광고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비온 말씀드리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향 매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향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사의 모수를 끌어다가 쓸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브랜딩이 잘 안 된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업종이 같아요.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브랜딩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발을 보통 이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딩 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딱딱 나와야죠. 신발 어디서 사요? 브랜드. 브랜드요? 지금 뭐 신고 있어요? 왜 고민해요? 아니 뭐 나이땡 뭐 뉴땡 뭐 이런 거 많이 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브랜딩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상품들을 좀 주의 깊게 많이 살펴보는 사람들이 그 검색을 했던 그런 경쟁사의 모수를 끌어다가 그것을 주의 깊게 봤던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 브랜드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성향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딩이 잘 안 되거나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할 때 이 광고를 해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놓친 경우가 있는데 이 GDN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희가 소득 같은 경우도 소득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상품이 좀 프리미엄 상품이에요. 그래서 객단가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은 뭐 골프장 같은 그런 창업이라거나 아니면 창업이 아니더라도 뭐 호텔 안에 있는 그런 프리미엄 이용 시설을 좀 계속 홍보를 해서 알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소득 타겟팅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만 저희가 특정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이제 GDN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도 만약에 이런 타겟팅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얼 클릭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얼 클릭 같은 경우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 저희가 리얼 클릭이나 이게 TG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타겟팅이 잘 된다라는 것까지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고는 있어서 그냥 장점이라고 할 게 있나요? 좀 약간 장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리얼 클릭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배너가 가능한 게 이제 리얼 클릭도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평범하다고는 조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좀 제휴지면도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제어 주면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노출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G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겟팅 게이츠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타겟팅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 배너예요. 그리고 이게 타겟별로 이제 범위 등급을 나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타겟팅이 조금 원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매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네트워크 배너들을 다 활용해 보지는 못했어요.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는 네. 이제 요 GFA랑 그리고 GDN ADN 그리고 네. 모비온 네. 이렇게랑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NS 네. 그리고 ADN까지 ADN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약간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ADN 같은 경우 조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CPC 단가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출이나 유입은 잘 되는데 CPC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노출량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ADN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재현팡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외로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이 없으실까요? 저희가 일단은 매체에 대해서 준비해온 부분들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 외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오네요. 일단은 근데 사실 이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SA 광고를 할 때 좀 클릭률 같은 경우가 막 1% 나오면 너무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1%만 나와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SA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니즈가 있어야지 이제 그게 얼마나 확장 소재 활용을 했고 그래야 그러니까 얼마나 확장 소재가 잘 되어져 있고 그 제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누르는 건데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전단지라고 했잖아요. 저희 전단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클릭률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클릭률이랑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트워크 배너에서의 클릭률을 많이 높이려고 하면은 그 전단지 배너 자체에 그러니까 얼마나 소고점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소고점들을 많이 넣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고 경쟁사들이 어떠한 소고점을 가지고 배너 광고를 노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마케터 입장으로서 계속 광고주분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소비자인데 소비자 입장으로 상품을 사기까지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하지?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닫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마케팅 제안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걸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깨는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분들께서도 그런 제안을 받을 때 너무 근데 그래도 우리 브랜드는 이런 상품만 해야 되는데 이런 소고점 강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집은 못 참지 쇼츠 맛집님이 저희 업체 마케팅 분석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네네. 네, 가능하십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도 소통하면서 진행도 가능하신데 저희 내선 번호 말씀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 한번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내선 번호 저희가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내선 번호 몇 번이죠? 6049 6049 4452 4452번. 이쪽으로 전화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괜찮으시다면은 이 라이브 상에서 통화해가면서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업체가 지금 말씀 주시는 브랜드가 어떤 광고를 하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
진행하고 계시는 매체 안에서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유선상으로 한번 소통해보고 전화 끊고 나서 저희가 권한 받고 한번 분석해가지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맛집은 못 참지라는 브랜드이신가 보네요. 만약에 좀 전화하시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어떤 점이 조금 궁금하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텍스트 남겨주시면은 지금 저희가 그거 보고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뭐 지금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네. 했지만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빈 대리님께서 생각했을 때 SA 광고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SA 광고 세팅을 할 때 뭐 소재나 확장 소재나 그런 거를 관리를 할 때 어떤 게 네. 그러면은 라이브 끝나고 편한 시간대에 이제 저희 내선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케팅 분석이랑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아까 어떤 질문 하셨죠? 검색 광고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 네. 그 아이디 한 번만 여기다가 아. 적어주시면은 그거 추가하셔서 거기다가 메신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거 라이브 끝난 다음에 바로 한번 소통 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보지? 아무튼 보통 이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전 SA 진행할 때는 이제 파워링크든 쇼핑 검색 광고든 이제 소재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근데 소재 이미지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다빈 대리님이랑 얘기 나누는 거 보니까 소재 이미지를 직접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식품 업종이었는데 네. 이제 스타일이 다들 있으실 테니까 마케터마다 그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품 이미지를 그러니까 식품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좀 클릭률이 높게 나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소재 이제 여러 번 확장 소재를 바꿔봤는데 이제 이미지 소재 있어서 이제 바꾸는 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클릭률에 영향을 조금 영향이 좀 미쳐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광고주님한테 이제 그걸 제품을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제 바꿔가지고 했는데 좀 이제 효율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거 광고를 돌렸을 때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는 마케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을 때 이거가 문제여가지고 효율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광고주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네. 있는 편이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일단 다빈 대리님께서도 이제 소재 이미지랑 그 확장 소재 같은 경우 변경을 하였을 때 그렇게 전환율이나 클릭률 자체적으로도 효율을 많이 보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진행을 안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컨설팅까지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맡았던 브랜드가 이제 상세 페이지가 너무 구성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상세 페이지 제작을 직접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제작하기 전에는 전환수 그 상품에 대한 전환수가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한 7건이 나올까 말까였는데 제가 그거를 변경해드리고 나서 전환수가 한 달 기준으로 한 31건 정도 나왔거든요. 31건 정도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효율 개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 자체적이나 아니면은 DA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클릭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 같으나 이탈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리뷰가 어느 정도 잘 되어져 있는지 근데 리뷰가 많은데 그 리뷰 악성 그런 게 없는지 그럼 그걸 좀 어느 정도 묻어야 되는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탈이 많다라고 하시면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동백국밥이라는 밀키트 브랜드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 동백국밥이라고 하시는 거면은 지금 DA 광고랑 SA 광고 둘 다 하고 계시는 건지도 일단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긴 하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 라이브 중이기 때문에 연락처를 직접 여기다가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따가 연락을 한번 취해드리고 싶은데 그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그 아래 하단에 뜨는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면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면은 천천히 네. 텍스트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식품 쪽. 식품 쪽이 사실 저도 여러 많이 해봤는데 네. 식품 쪽은 GFA도 생각보다 많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SNS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도 많이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예산이 조금 충분하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입찰가 경쟁이 조금 치열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노출을 시켜보고 업종마다 그게 효율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도는 해보되 여기서의 효율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메타 광고 네.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형태를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게 저희가 업종별로도 소재 스타일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예를 들어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될까? 핸드폰을 판다고 하면은 사실 핸드폰은 아이고 핸드폰은 막 영상으로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광고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생겼고 여기 사이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을 하면 되는 거지만 네. 핸드폰 케이스라고 예를 들게요. 핸드폰 케이스는 굳이 영상으로 안 하고 착용한 사진이나 그런 것만 예시를 들어도 충분히 이제 광고 효과가 괜찮은 편인데 네. 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밥 떠져 있는 사진 아니면은 그 동영상 같은 경우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뜨는지 약간 그런 영상 소재들도 많이 활용을 하면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밀키트라고 하면 저희가 밀키트를 사 먹는 이유가 준비가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비교 영상으로 국밥 하나 만드는데 뭐 실질적으로 밀키트가 없으면 이거 재료 썰고 저거 썰고 약간 이런 과정이 있으나 이제 이게 밀키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 넣으면 끝.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좀 비교가 확실하게끔 그런 소재를 넣어가지고 영상 노출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효율이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다 참고를 해가면서 밀키트라는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국밥을 언제 먹지라는 생각도 해보면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해장을 할 때 먹는데 저희가 배달 같은 경우도 좀 해장을 할 때도 먹기는 하지만 사실 뭐 추울 때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배달 시켜 먹으려고 하면은 막 30분, 40분 좀 넘게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1시간 안 기다려도 돼요. 또는 뭐 40분 안 기다려도 돼요. 이거 뭐 10분이면 끝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소고점을 강조해가지고 배너 광고 노출을 시켜도 전 충분한 효율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겟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령별로 끌리는 타겟 그 소고점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밥에 쓰이는 지금 안에 재료들이 국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좀 연령층이 있는 분들한테는 국산 재료 가득 그리고 뭐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가족성을 띈다거나 아니면은 좀 국산 제품 약간 이렇게 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GFA 200만 원 한 달 해봤는데 로아스 1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메타 광고는 이제 자사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GFA 같은 경우 소재를 어떤 걸로 돌렸는지도 제가 지금 좀 궁금하고 그리고 캠페인 세팅이나 아니면은 타겟층 그리고 또 계제 지명 같은 경우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한 편이기는 하네요. 왜냐면 GFA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조금 다양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다라고 하면은 그걸 제외를 시키고 노출하는 게 훨씬 낫기는 해서 한 달 정도 해보셨다. 사실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GFA 같은 경우는 한 월 300은 기본으로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200 사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계정 들어가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을 몇 가지로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일단은 국밥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밥 하나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한번 이거는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몰 만약에 구축 예정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어찌됐든 트래픽
메타 광고를 한 번도 집행을 안 해보신다고 하면은 트래픽 광고도 한번 집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거든요. 메타 광고 캠페인 안에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돌리는 게 트래픽이랑 전환 캠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는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수를 어느 정도 좀 쌓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전환은 이제 말 그대로 주 목적이 전환일 때 그 목적을 설정을 해가지고 광고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트래픽으로 돌려도 자사몰이 없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될 게 소재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 소재에 대한 CTR 같은 경우를 한번 평가를 해서 자사몰 구축을 한 다음에 그 CTR이 어느 정도 이제 3에서 4%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자사몰로 연결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환 캠페인으로 돌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래픽으로 돌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소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연령층과 어느 성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GFA 말씀을 해주셨는데 SA 광고도 하고 계시는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일단은 정확한 거는 저희가 광고 계정을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라이브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백국밥 광고주분께서 이렇게 컨설팅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이 브랜드 말고도 혹시 궁금하신 다른 광고주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전 표면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지는 직접 컨택을 해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진짜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더는 질문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너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저희가 이거는 다 메모도 해놨고 그리고 녹화가 돼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라서 좀 중간부터 들어오신 분들 앞에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그 녹화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여기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이 지나서 약간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제 라이브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컨설팅 문의도 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뜻깊은 라이브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는 오늘 라이브 마치고 동백국밥 광고주분께 연락드려가지고 조금 더 상세한 컨설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